예, 이번 시간에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이고요. 자, 개념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지출자 범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죠. 이 세 요건이 전부 다 충족이 세 사람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소득금액,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고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도 제외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기부금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기부금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사업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기부금 지출자, 즉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규정만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 기부금이 발생이 되면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과 그러니까 세액공제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 규정만 적용합니다. 결국에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만 허용을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만. 근데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자, 보험 모집 수당이라든가 방문 판매업 등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보험 모집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이지만 필요경비 규정만 적용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으면 기부금 세액 공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기부금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고가 매입, 저가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정상가액보다 높은 매입가 또는 낮은 양도가와의 차액 부분을 말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타 기부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타 기부금은 법정 지정 기부금이 아닌 다른 기부금, 즉 필요경비 인정 안 됩니다. 기부금이긴 하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 지정, 기타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법정과 지정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기타 기부금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기부금 종류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법정이냐 지정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이냐 비종교단체 기부금이냐 이걸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 실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부금 영수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보시면 거기에 기부금 종류, 기부금액, 기부일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려면 기부단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부금 한도액입니다. 법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한 금액의 100%를 인정을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은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법정 기부금 용인액 중에 10%와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10% 금액하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하고 합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액이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종교단체 이외에 비종교단체인 경우에는 30%를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인정이 되고요. 자, 소득금액이다라고 앞에서 한도액 계산하면서 계속 소득금액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는 지출된 법정 지정기부금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플러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해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때 나온 소득금액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차가감 소득금액에 당기순이익에는 이미 기업에서 계상한 법정 지정기부금이 전부 다 비용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비용으로 빼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비용 처리된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득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는데 추계사업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사업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2월 공제. 기부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2월 기부금과 해당 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연도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나중에 한도 미달 금액이 나오면 2월 기부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기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해 갖고 2월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한도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또 한도 초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 작년에 2월 됐던 기부금은 시간은 2월 기부금 10년 동안 공제해 준다라는 기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계속 한도 초과가 나와버리면 10년 전에 기부금은 그냥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죠? 소멸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불리하죠. 불리한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입선출법으로 바꿨습니다.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해주겠다. 당해연도 기부금은 나중에 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2월 됐던 기부금 올해 지출된 기부금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 작년도 것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어떻게 되죠? 올해 한도 초과가 나오면 다시 10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 거는 이미 공개를 했으니까 올해부터 다시 가는 거죠.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 방식, 기존 방식은 올해 거 공제하고 끝나버리면 작년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9년 동안만 2월 공제되는 현상이 나오죠. 2월 공제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그리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 선입선출법으로 가면 2월 공제 기간이 최대치로 활용이 되고 최대치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부금 세무조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한도액은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부금과 관련되는 설명을 할 때 접대비하고 기부금하고 항상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접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사업장별로 한도를 계산해서 사업장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합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부금 세무조정은 거주자별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주자별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전체 소득을 합쳐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수사업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접대비는 복수사업장에 대해서 기본 한도를 안분 계산을 했지만 기부금은 기본 한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전체 합쳐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의 일괄 반영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다. A 사업장에도 기부금이 있고 B 사업장에도 기부금이 있다. 이 경우에 각각 기장을 하시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무조정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A 사업장에서 발생된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B 사업장이나 아니면 대표 사업장 A에다가 그냥 총괄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정 하시기가 훨씬 편리해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수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 일괄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부금의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재무제표에 기부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세무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작성이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조정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정계산서를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로 들어와서 첫 번째 탭에 기부금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얘를 눌러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기부금은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죠. 유형 그러니까 법정기부금이 1번입니다. 10번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협회에 나간 부분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 코드 번호가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5번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창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동창회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기부금은 구분 코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삭제를 하시고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학교에다가 지출한 금액, 법정기부금이죠. 자, 이렇게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때 기부금 유형을 별도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처의 상호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도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일반 전표에 기부금 입력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을 미리 해놓으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기부자 범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주자 본인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와 상관없는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월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2월 기부금에 대한 내용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기부금 조정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 자료에서는 2016년도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700만 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 쪽에 가서 보시면 2016년도에 발생된 700만 원 2월 된 거 아직도 2월 됐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법정기부금이었고요. 법정기부금이었고 2016년도고 7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된 상태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으로 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에 첫 번째 소득금액 확정으로 갑니다. 소득금액 확정은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결산상 당기순이익 총수익금액 불산입 데이터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당기순이익 7,500, 총수익금액 4,500, 필요경비 1억 해서 차감소득금액 2천만 원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총수익금액 산입은 4,500이지만 우리 동창회 기부금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된 부분이 있었죠.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에 국가 등 지정기부금
7,500만 원 포함해서 5번의 2월 결손금이 우리 3번 자료에 결손금 잔액은 2014년도에 500만 원 있다. 19년 2005년도에 발생된 것들은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부분이죠.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내에 2월 결손금 있는 금액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기부금 한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하단 부분에 2016년도에 발생된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2월 잔액 700만 원, 62번에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금액으로 7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700만 원 입력을 하고 상단에 법정 기부금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 2월 중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있습니다. 700만 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주시고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조정 등록은 우리 기본적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기부금과 관련되는 한도 초과나 한도 초과 2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정 계산서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입력 쪽에 오셔갖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 금액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4,5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전부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700만 원조차도 2월 공제로 해서 공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쪽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잘못 봤는데요. 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의 금액이 있었죠. 1,71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한도 초과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 금액에서 지정기부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고 1,290만 원입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2월 되는 금액으로 해서 1,710만 원 2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강의와 우리 교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에 대한 기부금 2월 공제에 대한 순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는 공제 순서, 즉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순서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2월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조정계산서로 가셔갖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과 기부금 2월액 중에 필요경비 산입금액 700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